예, 이제 제6절 환제방식 사업시행입니다. 제6절 256페이지네요. 우리 개발법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이 환제 파트입니다. 전체 공법에서도 가장 어려운 파트가 환제 파트인데 한 문제가 꼭 나오는 사항입니다. 근데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 혹시나 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파트는 뭐 과감히 포기해도 큰 문제는 없으니까 제가 설명할 때 좀 어렵다 싶으면요, 체크만 딱 해주시고 뭐 정리가 안 되시면 포기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부담을 딱 비우시고 이렇게 같이 수업에 임하겠습니다. 제6절 1번 환지 방식에 관한 사업 시행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자, 처음부터 사업 시행 방식은요,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울 때부터 환지가 필요한 그런 장소일 때는 환지 방식에서 계획을 딱 정합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때부터 환지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워두죠. 이때는요, 그 지역 주민들 참여가 필요하니까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토지 소유자들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와야 방식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정하고 이제 이 필요한 이 장소죠. 개발구역도 지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역을 지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업에서 사업 시행자를 결정하는데 환지 방식은 대부분 다 보시면요, 이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한다가 원칙이고, 또 특히 개발 조합이 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조합들이 이 사업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는 사업은요, 자발적으로 맡겨둔다. 주민들 스스로 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대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구역을 이들이 이쁘게 설계한다. 즉 실시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구역을 어떻게 예쁘게 꾸민다. 그런 그 계획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사업의 착수 단계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종전에 논밖에 없던 이런 어떤 장소들 하천이 흘러가고 이런 곳들이 이제 멋지게 개발 딱 되어서 이렇게 변화가 딱 되어질 것입니다. 멋지게 조성이 딱 되어서 이쪽은 뭐 주거지입니다. 이쪽은요 무슨 중간에 상업지역들 또요 또 주거지역들 다 배정을 딱 할 것이고, 또 무슨 이쪽은 다시 뭐 공공시설 용지로도 배정하고 각종 어떤 또 기타 각종 어떤 목적 토지를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각종 어떤 시설들도 연에 같이 설치가 쫙 되어지겠죠. 이렇게 멋지게 조성한 다음에 이 사업은요, 여기 개별 땅, 종전 땅 주인들한테 요 새 땅 어느 곳에 당신들한테 환지해 준다. 이렇게 환지를 다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니까요, 멋지게 조성을 한 요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 조성되어진 멋진 토지를 땅을 바꾸어 줄 것이냐, 환지한다. 환지입니다. 바로 환지를 위한 계획, 이것을 먼저 작성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작성해서 이것이 인가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업에 착수를 한다. 이렇게 흘러갑니다. 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자, 모든 시행자가 먼저 공사 완료 공고라는 것을 이 환지 방식은 먼저 하게 됩니다. 공사 완료 공고를 내서 이건요, 환지 사업이 끝이 났으니까 당신들 받은 환지의 위치를 확인해서 의견 청취를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준공 검사를 받습니다. 받고 나서 마지막에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땅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다. 그 바뀐 땅으로 소유권을 부여하는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환지 처분이라고 합니다. 환지 처분. 이 환지 처분을 한다라고 통지하고 이것을 공고했을 때 그 다음날 이 땅이 진짜 자기 땅이 되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이 사업은 한 문제가 나올 것인데 특히 환지 계획에서 주로 시험에 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시행자는요, 환지 계획을 다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조합이 합니다. 작성한 이것을 보세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들에 한해서 이것을 인가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디에? 땅을 바꾸는 그런 결정은요, 그 지역 실정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바로 지역에 바로 붙어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인가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요, 좀 뒤에 나옵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보시면 저 뒤에 263페이지 가시면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그 환지 계획은 시군구한테 인가받는다라고 6분에 나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체크를 하십니다. 하시고 나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자, 그래서 256페이지입니다. 자, 작성하는데 여기 작성될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또 시험에 요것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에서 사항이 쭉 등장합니다. 다 암기를 꼭 해야 됩니다. 책을 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일단 첫 번째 환지니까 환지 설계를 합니다. 어떻게 바꿀 것이냐 설계를 한다 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요, 자, 필지별로 받을 환지 위치
명세가 다 나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포함시킵니다. 그 다음에 환지가 싫어서 돈 받고 나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산, 원에서 또는요, 강제로 청산되어서 이제 환지받을 땅이 아닌 청산 대상 토지 위치는 어디냐? 청산 대상 토지의 명세도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음에 보시면요. 먼저 5번 보시면 5번에 입체한지입니다. 땅 대신 여러분들 평면한지, 땅을 땅으로 줍니다. 평면한지인데 보통은요, 이 땅 대신 신청하면 건물로 줍니다. 건물, 아파트 입주권 줍니다. 마치 입체한지합니다. 입체한지 할 때 입체한지용 대상이 어느 필지에 입체한지용 대상 아파트를 지을 것이냐, 또 입체한지 방법이 여기 포함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다음에요, 거기 보시면 채비지와 보르지의 위치와 명세가 포함된다죠.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보시면 옛날에 없던 이 땅에 보니까요, 각종 어떤 뭡니까? 도로가 발생이 되었고요, 각종 공원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런 땅들 사와서 땅을 붙입니까? 이건 아니죠. 종전 토지 일부에서 땅을 띄웠습니다. 땅을 반 띄워가지고 반 가지고 전부 다 시설 부지 이렇게 다 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반을 줬으니까 받을 땅은요, 반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보세요. 옛날 땅 가치가 한 평당 10만 원 했습니다. 10만 원 했는데 개발 끝나죠? 한 평당 가치가 100만 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을 주어도 5배 상승이 되니까 반 줘도 됩니다. 반 떼어가지고 각종 어떤 도로공사 부지로 배정하고요. 각종 어떤 공무지 배정을 막 합니다. 또 공사할 때 엄청난 비용이 투입됩니다. 이 비용에 대한 충당은 어떻게 합니까? 땅 주인이 돈을 냅니까? 돈이 없으니까 요 반 띈 땅, 반 떼어서 이 반 띈 땅 간에서 도로 부지 등으로 배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일부입니다. 일부는요, 이쪽 한쪽에 모아둡니다. 이쪽 땅은 뭐냐? 채비지다 해가지고요, 이 땅을 팔아가지고 처분해서 이 땅 판매 수익금으로 공사비용 충당합니다. 바로 채비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류지가 뭐냐면요, 각종 어떤 목적을 보류해놓은 토지다 해가지고 공공시설 부지 등과 채비지가 이게 포함됩니다. 보통은요 50% 딱 띄면요, 요 중에서 한 30한 7, 8%입니다. 이것은요 전부 다 공공시설용 토지로 다 뺍니다. 빼고요 한 10, 한 2% 정도 가지고 채비지 이렇게 딱 배정합니다. 이 땅을 팔아가지고 비용 충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시면 이 땅 채비지를 받을 목적으로 시행을 실제 대행해 줍니다. 어떤 건설회사가요, 우리가 지을 아파트 땅을 미리 공짜로 받고 난 다음에 공사는 일절 다 주겠다 이렇게 많이 쇼당을 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행 대행사가 이 땅을 받고 이 땅에 짓는 아파트 업체가 공사를 다 해주는 이런 식의 절차를 주로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은요, 이 조합책이지만 조합과의 어떤 협의하에서 시공회사가 딱 승인이 딱 되면 시공회사가 이 땅을 먹겠다, 이 땅 우리한테 주고 대신 이 나머지는 모든 공사 다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합의하에서 공사를 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채비지라든지 보르지의 위치가 있다, 이것도 이게 포함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이 내용 또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발표하시고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이 나옵니다. 그럼 땅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환지 설계하죠. 환지 방법이 어떻게냐 딱 나와 있습니다. 환지 설계 때 작성 기준 딱 나옵니다. 이건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적응 환지 한다랍니다. 적응 환지. 이건요, 옛날의 토지 그 위치, 또 그 땅 크기, 그 면적, 그 수리 지질 전체 다 감안해서 비슷하게 줘라.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일 뿐이지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지 감보율, 토지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항상 띄워주기 때문에 그 면적을 그대로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뭐 적정한 토지 부담입니다. 적정한 토지 부담, 종전 토지 일부를 띄워준다. 토지 부담률을 감안하고 난 다음에 이거 빼고 나서의 적응환지다 보면 딱 돼요. 됩니다. 그래서 감보랍니다. 감보를 부릅니다. 이 내용은요, 한 장 넘어가시면 나옵니다. 한 장 넘어가시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258페이지에 나와요. 토지 부담률 나옵니다. 옛날 그 낡은 땅, 옛날 개발 안 되어진 땅 일부를 떼어가지고 일부를 이 시설부지로 투입시키고 땅을 판 다음에 나머지만 딱 바꿔주니까 토지를 부담 일부 해야 됩니다. 이것이 딱 나옵니다. 이것은 시험에 23, 4회 때 연이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볼까요? 258페이지입니다. 토지 부담률 보시면요. 자, 그 어디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위해서 부담하는 토지의 비율을 말한다. 토지를 떼어준다. 이 얘기입니다. 감보라 부르는데 감보율. 자, 보시면 이제 그 부담할 때도 한도가 있다랍니다. 일단 그 박스 안에 박스 말고 밑에 입모십니다. 한도는 50%죠. 자, 옛날 땅을 뛸 때 최대 한도는 원래 원칙은요 50%가 원칙이다라고 합니다. 원칙은 평균입니다. 평균 토지 부담률. 이긴요 옛날 그 장소에도 보시면 안 좋은 곳에 있는 분들은요 70%, 80%입니다. 좋은 지역은요 한 30%밖에 안 되니까 평균에서 50% 넘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한계입니다. 한계인데
50% 뛰어서 사업을 못할 그런 상황이다. 사업 포기됩니다. 그래서 50을 넘어서 60%까지도 부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요, 구역의 지정권자가 인정을 해줄 때 한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시도해서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끝 마지노선입니다. 근데 60% 가지고도 사업을 못할 상황이다 하면 더 떼야 됩니다. 60% 초과해서도 부담을 하겠다 하는 전제에서는 사업을 할 수도 있어. 근데 60을 넘어갈 때는요, 구역 전원 100%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죠. 그래서 60을 초과하려면 구역 토지 소유자 전체가 다 탄성해야 60을 넘겨서 부담해서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상황을 먼저 하나 체크하십니다. 2번만 보시고 그 위에 3, 4, 5번 보지 마세요. 나온 적이 있습니다. 토지 부담률 산정 공식에서 환 빼기 시분의 보 빼기 시 곱하기 100% 나온 적이 있지만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자, 앞 페이지 보시면요, 257페이지입니다. 오른편에 쭉 나와 있는 상이 환지 계획의 작성 기준에서 상세한 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건요, 보는 사항이 아니십니다. 알겠죠? 이게 파트가 나온다 할지라도요, 상세한 내용들 더 깊게 팔면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것서 보는 것이 아니니까 무시하시고 넘어가세요. 믿으세요.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봅니다. 259페이지 보시면 적응한지 이것에 또 예외가 있다. 이것은 시험에 절겨 자주 나오니까 이것을 보십니다. 보세요. 그래서 우리 환지에 적응한지에 예외가 있다. 이것이 또 등장을 합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종전 토지 소유가 갑입니다. 이 사람이 종전에 10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을 하면서 50% 평균 부담을 딱 시키니까 이 사람한테 50평을 딱 줘야 됩니다. 줘야 돼요. 반을 뜯다. 토지 부담 반을 시켰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이 새로운 토지에서의 최소 작은 토지를 결정을 딱 해둡니다. 뭐냐니까 바로 그것이 과소토지랍니다. 과소토지. 새 땅에서의 가장 최소한 땅의 크기를 결정한다. 바로 과소토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딱 보니까요, 결정한 것이 얼마냐? 딱 보니까 50이 최소 면적이다. 딱 결정을 딱 해줬습니다. 근데 이 사람 반을 딱 띄고 반 딱 주니까 50 땅 맞죠? 딱 맞으니까 적당하게 적응한지 할 수가 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만약에 종전에 50평짜리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평. 이 50평짜리 땅이 있는데 이걸 50% 감보 딱 시키니까 줄 땅은 좀 25평만 딱 남습니다. 25평. 이때가 문제입니다. 이때 25평이 딱 남을 때가 딱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땅은 없습니다. 없어. 그래서 이렇게 딱 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당신이 돈을 더 내면 25를 붙여서 50을 맞춰주겠다. 뭡니까? 플러스 50평을 25평을 더 주어서 50을 맞추어 줄 테니까 대신 청산금 돈을 우리가 징수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좋다랍니다. 그게 뭐냐? 늘려준다. 정환지 이렇게 부른다. 정환지입니다. 정환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이런 땅, 나 돈이 없다 이죠? 없다. 어떡합니까? 어떡하면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환지에서 제외하겠다. 환지 부지정, 환지에서 제외하고 청산금을 강제 지급을 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요. 세 번째입니다. 신청을 한다라면요. 자, 값도 보니까 25평이고 을도 25평입니다. 그러면요. 신청을 하면 같이 공유하는 식으로 50평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또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종전에 1000평짜리 땅이 있습니다. 1000평짜리. 이거 50% 뛰고 나니까 500평이 남습니다. 좀 많죠? 10개 필지입니다. 이럴 때는요, 당신한테 우리가, 자, 당신한테 100평은 줄 테니까 2개 필지, 나머지 400평은 좀 우리가 설 때가 있다. 라고 돈을, 청산금을 지급해 줄 테니까 이 장을 좀 줄여서 환지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딱 합니다. 뭐냐? 감환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환지입니다. 감환지. 이렇게 해서 정환지, 감환지, 환지 부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경우 말고라도요, 여러분들, 신청을 처음부터 하거나, 또는요, 제안해서 동의를 할 때는 애시당초 환지하지 않고 청산에서 제외, 환지 부지정을 할 수가 있다는 말도 나옵니다. 원하면 돈 받고 나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대신요, 이때입니다. 이때는 말입니다. 해당 그 토지에 임차인이 있다라면, 이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또 제한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오른편 보십니다. 첫 번째, 신청이나 동의에 의해서 환지 부지정할 수 있다. 다만 임차인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밑에 박스입니다. 너무 작은 땅이 있으면, 자, 돈을 더 내서 큰 땅 받기도 싫다. 그러면 강제 제외할 수도 있다가 또 두 번째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밑에 보세요.
2번 나와 있죠. 정환지, 감환지 보입니다. 너무 작은 토지가 되지 않도록 돈 받고 더 늘려준다. 정환지. 또 강제로 줄여서 준다. 감환지 할 수 있다. 돈 주면 됩니다. 이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박스 가운데 보시면요. 공공시설에 의한 부지정 딱 되어 있죠. 이건 여기입니다. 자, 보니까요. 자, 우리 공공시설입니다. 공공시설. 새로운 지역에 공공시설 용지를 배정합니다. 그러면 옛날 시설이 작았다 할지라도 새 지역에서는 크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옛날 업사무소입니다. 업사무소가 100평이었어. 새로운 지역에 동사무소로 바꿔줄 때는요. 간보에서 50 줘야 되는데 이게 안 하고요. 뭐 1000평 줄 수 있다. 적용환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신요. 옛날 시설 부지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요 시설 부지는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 환지로 줘버린다. 이 말이 그 다음 박스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환제 부지에 예외 있죠. 요건 체크하지 말고 통과하시고 X하시고 넘어가시죠. 보는 상이 아닙니다.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사항들이 좀 있는데 이제 260페이지에 딴 건 다 말고요. 4번. 아까 저희가 큰 박스는 필요 없고 그 밑에 보시면요. 3번과 4번 나와 있습니다. 공공실용지죠. 새로운 토지에 공공시설을 배정할 때는 적응 환지 원칙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3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4번입니다. 채부지입니다. 채부지 경비 충당에서 팔기 위한 땅인데 이 땅이 떠문 있으면 땅이 안 팔립니다. 한쪽에 집단적으로 잘 조성을 해놔야 땅이 잘 팔리니까 집단 조성할 수 있다. 라는 말이 밑에 4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큰 3번 나와 있죠. 입체환지입니다. 입체환지 뭐냐? 자, 토지 대신 신청을 하면 건물로 준다. 아파트 입주권 줄 수 있다. 바로 입체환지를 말합니다. 신청을 한다라면 땅 대신 우리가 건물로 줄 수도 있다. 라고 합니다. 바로 입체환지를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라고 합니다. 희망하면요. 땅 대신 건물, 아파트 주겠다. 그 말 되겠습니다. 요건요. 환지 계획을 보세요. 요건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먼저 신청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 줄 때는요. 원치 않으면 못 주니까 처음에 신청을 널리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신청을 받는데 받기 위해서 사전에 미리 통지합니다. 미리 사전에 통지를 다 해줘요. 해주면 이 통지를 한 이 날로부터 30일에서 60일 요 사이에 신청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밑에 신청을 받아서 건축물과 집은 줄 수 있다. 딱 나와 있고 오른편입니다. 자, 먼저 오른편 3번부터 봅니다. 3번. 2번 말고 3번부터 봅니다. 자, 입체환지를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 절차가 있습니다. 통지하고 나와 있죠. 그래서 입체환지의 경우는 시행자가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입체환지 대상이 되었음을 토지 소유자가 통지하고 일괄지문에 공고를 한다. 딱 되어 있죠. 박스 넘어가시고요. 이럴 때 요 통지하면 그 다음에 30일 이상 60일 이하로 신청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청은 했지만 제일 위에 이번 겁니다. 신청을 한다 해도 강제로 제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박스 나보세요. 자, 여러분들 신청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 토지나 건물 등의 권리 가액입니다. 평가한 가액이 새로운 지역의 새 아파트의 제일 작은 평수의 가치보다 70% 이하이면 제외할 수 있다. 1번에 나와 있죠. 다음에 또 2번입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그 신청한다 할지라도 그 너무나 그 가치가 작아서 그 대상 주택의 제일 작은 평수보다 70% 하이하면 제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박스 바로 위에 또 보시면 단서가 단이 보여요. 단 보이면 그러나 작은 가치라 할지라도 환지 전에 그 토지 위에 허름하지만 주택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은 제외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주택이 있는 분들은요. 거기에 포함을 시키게 되겠죠. 돈을 더 받고라도 집을 주어야 된다. 이게 원하면 이 말이 그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박스 안에 1번하고 바로 위에 단서 정도 하나 체크를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밑에 갑니다. 제일 밑에 이제 관로 4번, 방관로 4번 딱 가십니다. 가보시면 이제 우리 입체 환지 대상 주택을 공급할 때는 환지 계획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그 내용대로 신청한 자한테 공급하게 되겠다. 이렇게 되겠어요. 이럴 때는요. 주택법에 있는 청약 통장 등은 필요 없다는 말이 또 제일 밑에 나와 있습니다. 체크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공급할 때의 공급의 원칙이 나옵니다. 그래서 262페이지가 나오네요. 자, 보니까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종전 그 토지에 집이 2개, 3개 있다 할지라도 1개만 준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대원칙. 보시면 박스 내보세요. 1명 이상이
하나 이상의 투자일수록 한 명이 2개 이상 소유했다. 1개만 준다. 원칙이고요. 또 밑에 또 예언 보시면 둘 이상이 한 토지나 건물을 공유했다 해도 1개만 준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박스 안에 첫 번째 원칙은 기억관념입니다. 1개만 준다.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밑에 3번 보이죠? 3번은 또 별표해 주세요. 대신 가지고 있던 종전 주택 수만 치 줄 수도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딱 나와 있죠. 보니까 박스 안에 기억입니다. 과밀 억제권력, 서울과 수도권 그 인근 지역이 아닌 곳에서 하는 개발 사업은요, 가진 수만치 다 줄 수 있다. 기억을 또 체크하세요. 또 4번 보시면 종전에 주택을 가지지 않고 있는 자, 주택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요, 주택을 공부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또 기억입니다. 주택이 없다 할지라도요, 종전에 있던 박스 안에 기억입니다. 토지가 엄청나게 큰 토지일 때는요, 공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큰 규모의 땅을 가진 자한테 주택을 줄 수 있다. 딱 나와 있고요. 다음에 또 예언입니다. 종전에 있던 땅의 그 권리 가액이 이 공급 대상 최소 토지 제일 작은 평수보다 더 가액을 더 이상이면 주택을 주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또 4번에 나와 있습니다. 있고요. 또 5번은 여기입니다.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을 많이 안 해서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일반인에게 공급할 수가 있다. 이것이 또 5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을 딱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 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요, 한번 체크한 부분만 딱 체크하시고 그냥 나올 수가 없으니까 체크를 꼭 해주세요. 입찰은 어떻게 잘 받으세요. 다음에 괄호 4번입니다. 환지증에 제한되어 있죠. 이게 뭐냐? 여러분들 그 개발사 판다 발표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분 참여한 자들은 다 빼버리겠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하려고 널리 알려서 공람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이때부터 소문이 쫙 나겠죠. 그래서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람을 한 날부터 그 이후에 참여한 자 이거나 또는요 투기 억제를 위해서 더 빨리 기준날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더 빨리 발표한 그 기준일 이후에 또 지분을 참여한 자는 제외할 수 있다. 한번 나와 보세요. 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공람을 할 때, 널리 알릴 때부터 이때부터 하는 게 원칙인데 이때 말고 더 빠르게 소급해서 더 따로 지정한 날이 있으면 그날부터 이후에 오른쪽에 박스입니다. 기억, 니은, 기거리에 해당되어지면 이를 제외할 수가 있다 되겠죠. 보시면 말짱한 주택을 철거하고 다시 다수로 구분을 딱 했어요. 또요, 또 토지를 분할을 막겠다. 이같이 지분 참여 사람이 더 늘어나는 현상이 생기면 다 강제로 제외한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권리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현상이 발생이 되어지면 기준을 이으면 다 강제로 제외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괄호 5번을 보십니다. 환지입니다. 땅을 바꿀 때 옛날 토지 가치를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할 때 토지 평가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다 보세요. 토지 평가 협의회 심의를 통해서 결정하는데 그 심의하기 전에 뭘 합니까? 감정 평가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토지 평가협의회 심의에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5번에 나와 있죠. 그래서 먼저 감정 평가를 먼저 따온 다음에 그 금액 가지고 이제 주민이 참여하는 토지 평가협의회 심의 통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5번 상도 체크를 좀 해주세요. 다음에 6번 하겠습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작성한 그 환지계획 공정성을 위해서 그 지방 실정을 제일 잘 아는 말당 행정청 시군 구청장한테 그 사실을 인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딱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이제 그 기타 사항들은 보실 거 없습니다. 넘어가세요.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264페이지입니다. 보시면 환지 예정지가 나오죠. 이것도 저번 시간에 나왔던 사항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입니다. 자, 우리가 똑같습니다. 이것도요. 자, 보시면 환지 계획을 통해서 자기가 받을 환지 위치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확인되어진 그 땅을 이용하는 것은요, 환지 처분 공고가 딱 되어지면 이때 요 다음 날부터 자기 땅이 딱 되어서 이때부터 소유권이 딱 생성이 딱 되어지니까 이때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도 똑같습니다. 열심히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딱 해서 다 완성을 딱 시켜 놨는데 그 다음에 자기 받을 그 땅에 가서 이후에 다시 토지를 이용해서 건물을 막 짓는다 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투입되어지는 각종 어떤 공사 행동이 망칠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이런 효과적인 어떤 사업 수행을 위해서 어차피 받을 위치가 다 여기는 가외 땅이다, 여기는 어뢰 땅이다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니까 자기 위치가 다 나와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미 다 확인 딱 되어지니까 이런 공사를 막 할 때 같이 동시에 이 땅에 대해서 어차피 줄 환지니까 미리 자기 땅이 된 것처럼 이 땅에 대해서 건물 짓고 이용을 같이 하게 해준다가 뭐냐 바로 자 공사 완료 공고하기 전에 요령입니다. 착수와 동시에 이 계획에 다 나와 있는 그 환지 위치에 가서 당신 땅이 된 것처럼 먼저 사용하세요. 이렇게 처분해 줍니다.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 란 말이 여기서는요. 환지, 미리 환지가 된 것처럼 환지 예정지 지정 처분을 해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자기 땅이 이미 된 것처럼 이때가야 자기 땅이 되겠지만 자기 땅이 된 것처럼 이 땅에 대해서 소유권 빼놓고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먼저 준다는 처분권은 안 되고요. 사용과 이용권, 사용 수익권만 먼저 지급해서 먼저 이걸 부여해서 이 땅에 대해서 자기 땅이 된 것처럼 쓸 수 있는 권리가 바로 환지 예정지입니다. 그러면요. 원래 사람이 옛날 토지는 이쪽 위치에 있었다. 이쪽 위치에 있어. 하지만 자기 위치가 아니지만 일로 가서 먼저 사용 수익금만 먼저 가서 이용만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요, 요 위치에 옛날 주인이 있습니다. 이 옛 주인은요, 이 갑이 와서 쓰는 이 사용 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 못 한답니다. 하지만요, 이 사람도 옛날 자기 위치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계속 가지고 있어야 이 땅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 잃으면 이 땅도 이용하지 못한다. 이 범위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받을 그 환지 예정지 그 땅으로 미리 자기 땅이 된 것처럼 사용 수익만 할 수가 있는 처분을 부여해주면 가서 건물 짓고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소유권은요. 한참 뒤에 나오는 바로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도 넘어오게 됩니다. 그전에는요, 요 땅 옛 주인은 이 사용 수익을 방해하지 못한다. 못하고요, 옛 주인은 이 땅을 사용 수익 못하고 비워줘야 된다. 이렇게 하는 법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해서 이 편이 딱 나오죠. 이 편이 딱 오른편입니다. 오른편에 3번 보세요. 딴 건 다 필요 없습니다. 3번 보시면 효력 발생 딱 나와 있죠. 1번, 2번, 3번, 4번 중요합니다. 환지 예정지가 지정이 딱 되어지면 종전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은요,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부터 환지 처분 공고일까지입니다. 왜 그 다음날 되면요, 소유권도 넘어오니까 공고일까지만 사용 수익금만 먼저 가서 이용할 수 있게 부여해준다. 바로 이 말이겠다. 종전 토지처럼 그 땅에 가서 사용 수익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겠습니다. 1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3번 보세요. 3번 수의 넘어 나와 있죠. 효력 발생이 딱 되어지면 그 환지 예정지의 옛날 토지 소유자 등은요, 그 사람이 와서 쓰는 것을 수인 인정해야 된다.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소유권, 처분권은 계속 그 옛 주인이 가지고는 아직은 있습니다. 이 처분이 바로 밑에 3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4번 보시면요, 채비지 용도로 딱 정해집니다. 이게 뭡니까? 사업용 충당에서 땅을 처분하기 위한 땅이죠. 채비지 용도로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이 채비지 용도로 지정된 그 채비지 용도의 그 환지 예정지 땅은요, 시행자한테 사용 수익권뿐 아니고 팔 수 있는 권리, 처분권도 넘어간다. 그러면 채비지 이 땅의 옛 주인은요, 소유권도 상실하게 된다는 요 법리가 또 4번에 딱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이제 기타 사항들은 다 넘어가세요. 넘어가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십니다. 다 넘어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시행을 합니다. 자, 기타 보시면은요, 이제 266페이지에 환지 방식 사업을 시행해서 각종 어떤 기타 필요한 조치가 쭉 나와 있죠. 이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그 장소에 딱 가보니까 방해물이 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상이 쭉 나오는데 이건 중요한 상이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풀이 할 때 지문 몇 개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세요. 보신다라면 색깔 있는 파란색 있죠. 이거만 탁탁탁 보고 넘어가십시오. 파란색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다음 장 갑니다. 자, 이제 268페이지입니다. 공사 끝이 났습니다. 이제 환지, 바뀐 그 땅으로 이제 소유권을 부여해야 됩니다. 뭐냐? 환지 처분한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268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에 이걸 합니다. 이걸 딱 해야 돼요. 그래서 환지 처분 딱 보겠습니다. 옆에서도 참 중요한 상이죠. 공사 끝이 났습니다.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자, 환지 처분한다. 환지 처분한다. 환지 처분. 이건요, 환지 사업이 끝이 나면 이 사업은요, 이제 바로 소유권. 이 소유권을 이제 부여해주는 처분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기타 땅에 대해서 정한지 감한지 등 했으면 창산이죠. 창산금이 확정되어서 창산한 절차가 이제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환지 처분할 때 방식은요, 일간신문과 그 해당 그 시 홈페이지에 이것을 널리 공고합니다. 공고하고 또 통지를 딱 해줍니다. 통지해줘요. 해주면 요 공고한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이 딱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 보시면요, 공고한 그 다음 날부터
환지는 종전 토지가 본다. 환지는 종전 토지로 본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습니다. 있어요. 이 말은요, 환지는 비록 땅의 면적은 작아졌지만 종전 토지에 있던 모든 소유권도 넘어온다. 뿐 아닙니다. 옛 토지에 붙어 있는 압류, 가압류, 담보권 다 같이 붙어 넘어옵니다. 그래서 옛 토지에 있던 면적 빼고 모든 권리가 다 같이 넘어오게 된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옛날 토지에 압류가 붙어 있다. 압류 붙은 채로 넘어옵니다. 청산입니다. 청산금을 결정할 때는요,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딱 합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날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확정이 딱 되어지면 그때부터 청산금을요 지급하기도 하고 징수를 하기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급하는데 안 받아 공탁 걸고 손 틀고 나올 수 있고요. 징수하는데 안 내죠. 강제 징수 압류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권리들 이제 요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효 소멸된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정합니다. 자,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환지 처분해서 여기 보시면 환지에 따라서 공사 완료를 하고 난 이후에 종전 토지에 대해서 가름해서 새 토지를 부여하는 어떤 그 과정이고 또요 그 차익권죠 과부조건에 대해서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딱 되겠습니다. 소유권을 부여주고 청산하는 처분을 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 이번 절차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넘어가시고 오른편입니다. 4번 보세요. 환지 처분 공고를 할 때 시간 제한 받습니다. 그래서 공사 완료 공고 또는 준공 공사를 받으면 60일 안에 하게 되어 있다. 기억하시고요. 효과 중요하죠. 1번입니다. 1번에 권리 이전과 소멸 딱 나와 있죠.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한 날 그 다음 날부터 종전 토지로 본다. 몽땅 넘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또 환지 계획서 아예 제외됐다. 청산금 미리 받고 아마 이 사회에서 빠진 제외되어진 자의 그 토지의 소유권 흔적이 환지 처분 공고하는 날 끝나는 날 24시에 싹 없어진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그런데요. 다 넘어옵니다. 다 넘어오지만 그 옛날 토지 자체에 행정상이나 재판상 이유 때문에 붙어있는 처분은 넘어오지 않고 남아있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토지 위치에 그린벨트가 붙었다. 그게만 계속 붙어 있습니다. 넘어오지 않습니다. 또 그 토지에 인근에 뭔가 보호를 위해서 이용금지 가처분 붙었다. 그러면 계속 크기만 이용금지 가처분이지 넘어오지 않는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1번에 있습니다. 또 지역권은 뭡니까? 지역권은 토지 간의 이용권 아니겠습니까? 그 토지가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지역권입니다. 그 지역권 넘어오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오기도 합니다. 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3번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소유권이 다 넘어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이 보니까 옛날 토지에 붙어있던 그 저당권이 입지환지했다. 입지환지용 건물로도 붙어서 넘어온다. 이런 말이 바로 밑에 관로 3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관로 4번입니다. 채비지와 보류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뭐냐면 보류지는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한테 넘어갑니다. 그런데 채비지는 팔아버릴 땅이기 때문에 시행자한테 소유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딱 되어져 있고요. 미리 팔아버린 그 채비지는 이미 그 땅을 취득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때 그때 취득한다. 이렇게 문장이 이어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파란색만 딱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 관로 5번입니다. 이런 환지 방식 사업 때문에 그 옛날 토지에 붙어있던 기타 임차권자 등의 권리를 침해받습니다. 이런 침해에 대해서 확인 딱 되어지면 항상 그 침해 60일 안에 이의제기하든지 권리 포기하든지 계약 해지를 하게 되어 있다. 한 60일 안에 한다. 자기 처분이 자기 피해가 확인 딱 되어진 그 시점입니다.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또는요 중간에 환지 예정 지정일로부터 60일 안에 권리 포기라든지 계약 해지라든지 각종 권리 구제 척과할 수가 있다. 60일 지나면 못합니다. 이거 하나 보시고요. 오른편에 6번 갑니다. 깔끔하게 이미 소유권은 이전되었지만 깔끔하게 등기도 하게 돼 있어. 등기도 딱 해줍니다. 그는 소유권 이전 고시 환지 처분 공고일 그 다음 날부터 14일 안에 깔끔하게 등기까지 해주게 되어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죠. 또 그 사이에는 타등기 할 수 없다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확정일자에 있는 서류로 증명되어지면 타등기도 할 수가 있게 된다. 이렇게 이번에 기억년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자, 청산금입니다. 이제 과부조건 차익금을 청산합니다. 하는데 다 넘어가시고요. 제일 밑에 4번 보세요. 청산금의 결정시한. 보시면 청산금은 제일 밑에 수 있습니다. 환지 처분할 때 결정을 한다. 딱 되어 있죠. 기억하시고요. 다음 장 보세요. 다음 장입니다. 하지만
중간에 이미 환지 부지정체에 대해서 중간에 빠져나간 분은 그때 지급할 때 결정한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요. 또 5번 보시면은요. 확정되어 있죠. 결정하고 나서 확정은 바로 한지처분 공고일 그 다음날에 확정이 되어서 확정이 딱 되었을 때부터 이제 청산금을 징수하고 교부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또 이때부터 5년간 행사하면 소멸시효 걸린다. 이게 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것은 이제 5번과 6번과만 보시고요. 쭉 넘어가시고 10번 소멸시효 확정일로부터 5년간 행사하면 소멸시효 걸린다. 라는 부분이 딱 있습니다. 여기까지 딱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환지였습니다. 환지. 자, 이제 오른편 보니까 이게 나오네요. 감가, 보, 상금이 또 뭐냐. 한번 보세요. 이거입니다. 자, 이건요. 종전에 논밖에 없던 요지입니다. 논밖에 없던 요 구역 전체입니다. 전체의 가격을 딱 보니까 100억이었습니다. 100억이었는데, 자, 멋지게 공사를 딱 했습니다. 공사하고 나서 딱 전체 총액을 딱 비교하니까 이것이 90억이 딱 되었어. 오히려 더 감소가 딱 되었죠. 차익분 10억입니다. 10억. 이것을 보상을 해준다. 여기입니다. 그런데 이건요, 이 사업 시행은 누가 하느냐? 행정청이 사업을 했을 때 한해서만 총액 대비 감소분 보상해준다. 감가보상금 되겠습니다. 행정청이 사업 시행자일 때 사업 시행 전후의 가격을 비교했을 때 사업 시행 후가 더 줄었을 때 그 차익분을 보상해준다. 감가보상금입니다. 공식 아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세요.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요. 우리 수용 방식일 때의 검사 마지막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큰 의미 없으니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기타 사항들 이제 보시기 쭉 나오네요. 자, 보칙표는 말입니다. 보실 것이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있어요. 그래서 몇 장 넘어가겠습니다. 딴 거 다 보시지 마세요. 여러분들 280페이지 가보시면 시도시군구, 즉 어딥니까? 지방자치단체는요, 개발사업을 위해서 특별하게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만 아시고 책까지 넘어가시고요. 오른편이 중요합니다. 2번에 보시면 도시개발 채권 딱 나와 있죠. 우리 지방자치에서 개발사업과 시설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뭐냐? 도시개발 채권입니다.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은요, 개발사업과 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 충당 등을 위해서 채권 발행할 수가 있다. 딱 되어 있어요. 자, 상세하게 보시면 시도지사가 발행할 수 있다. 나와 있죠. 줄 딱 끊어주면 시도에서 발행할 수가 있다랍니다. 매입자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시고요. 발행 절차 보세요. 자, 밑에 있습니다. 자, 밑에 있어요. 시도에서는 발행할 때 누굽니까? 행정자치부 장관의 발행 승인 받게 되겠습니다. 행정자치부한테 승인받고 시도에서 발행할 수 있다. 잘 잡아 놓으시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발행 방법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발행 이율도 필요 없고요. 상환기간 보세요. 상환기간 보시면 상환기 채권 상환기간은 5에서 10년까지 법원에서 지방 조례를 정한다. 딱 되어 있으면서 소멸시효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 이 바로 소멸시효다. 요걸 딱 체크하시면 이 법은 이렇게 끝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본부만 보시고 제가 한번 짚어준만 보시면 5문제가 이제 우리가 6문제에서 5개는 꼭 맞출 수가 있으니까 확인 한 번 더 하시고요. 요 파트만 계속 제가 반복하시면 이 법은요, 요 범위 내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믿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정비법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